안녕하세요. 오금고등학교 미술교사 문영금입니다. 오늘은 21학년도 미대 입시 정시전형의 이해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학년도 미대 입시 정시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전형은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모집군이나 학생부, 수능, 실기 영역 등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서 변경이 많고요. 실기고사 과목이나 시간, 절지 등에서 실기 변경사항도 많습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등 세부사항 변경사항도 아주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과 마찬가지로 재학생이 정시에서도 실기 전형에 합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실기 전형 모집 인원이 아주 많지만 실기가 10% 안에 들어야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에 대한 안내는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지만 비실기 전형 안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비실기 전형에 대한 안내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미술대학 정시전형 요소로는 실기, 수능, 학생부를 들 수 있는데요. 실기는 정시전형 모집 인원 중 비율이 7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기 성적이 10%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학별 실기고사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심사위원별 평가 방식이 모두 다르나 모든 실기의 공통점은 관찰력, 조형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한 기본기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대 입시에서 가장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으로 반영 비율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낮은 등급을 받으면 감점폭이 커지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학들이 국어 영역을 제일 많이 반영하고 탐구, 영어 순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고요. 수학 점수가 있으면 인문이나 자연계열에 속한 융합형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수학, 영어, 한국사 등급별 차등 감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시 비실기 전형 유형의 수능 100%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학생부는 정시 전형에서 반영 비율이 아주 낮거나 반영을 하지 않는 대학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기 위주 전형에서 수능 없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드물게 학생부와 수능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시와 마찬가지로 교과와 함께 출결, 봉사 점수를 같이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의 종류는 실기 위주의 전형과 비실기 전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실기 위주 전형은 실기 100% 전형,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기와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 여기에서는 실기가 보통 40에서 80까지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기, 학생부,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 실기와 학생부만 반영하는 대학, 실기, 수능,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은 수능 10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적지만 학생부와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처럼 수능과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과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은 대부분 미술교육과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시 전형 내 모집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기 위주 전형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학년도 미대 입시 정시 전형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중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영상영화학과를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이동하였고요.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는 서양화 미술경영학과
한국화, 서예학과 두 학과를 통합해서 화인아츠 학부로 모집합니다. 20학년도에는 두 학과에서 40명을 모집하였는데 21학년도에서는 16명을 모집합니다. 그만큼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명대 천안은 예술학부 6명, 디자인학부 5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예과, 디자인과는 수시에서 모집을 하다가 공예과는 14명, 그 디자인과는 21명을 정시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보면요. 먼저 가군에서 건국대와 삼육대, 청주대처럼 학생부를 반영하다가 21학년도에는 학생부 반영을 폐지하고 수능과 실기로만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대는 신설된 공예과 디자인학과를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1단계에서 수능 100%로 10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 실기 30%, 면접 30%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예원예대 양주 캠퍼스의 만화, 게임, 영상 전공은 특이하게도 미술 교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능 20%, 실기 60%, 면접 20%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화여대가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 방법을 바꿨고요. 수능 100%로 1단계 4배수,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실기 40으로 모집합니다. 나군에서는 건국대 서울이 학생부 반영 비율을 폐지하였고요. 수능 60, 실기 40으로 모집합니다. 상명대 천안 캠퍼스와 성신여대는 수능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도 디자인 창의학과에서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 방법을 바꿨습니다. 다군을 살펴보면 단국대 죽전과 인하대는 수능 반영 비율을 낮추고 실기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성신여대는 수능 반영 비율을 10% 높였습니다. 청주대나 추계예대가 학생부 반영 비율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럼 기타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요. 먼저 가군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국민대에서 수학 반영 비율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실기 전형에서는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다가 이번에는 수학이나 탐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요. 비실기 전형에서는 수학 25%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수학 또는 탐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그동안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택해서 33.3% 그리고 영어를 33.3% 반영하였습니다. 근데 21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각 40%를 반영하고 영어를 20%로 반영 비율을 낮췄습니다. 나군에서 살펴보면 서울과기대가 비실기 전형에서 그동안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다가 이번에 과기대도 수학을 25%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을 주다가 이번에는 간삼점으로 택했습니다. 홍익대 서울 캠퍼스도 세종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각 33.3%와 영어 33.3%를 반영하던 것을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각 40%를 반영하고 영어를 20%로 반영 비율을 낮췄습니다. 다군에서 보면요. 상명대 서울이 다른 곳은 영어 반영 비율을 낮추고 있는데 오히려 상명대 서울은 영어 반영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미대 입시 특징과 정시 전형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정시에서 실시되는 비실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시 비실기 전형 유형에는 수능 100%, 학생부와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
수능과 면접을 반영하거나 수능과 서류를 반영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가군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수능 100%로 모집하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얘기하실 때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야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비실기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합격자 평균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물론 1등급, 2등급으로 가는 학교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4등급으로도 갈 수 있고 최종에서 최저 등급으로 6등급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수능 반영 방법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곳이 있는데 수학에서 25%, 수학 20% 이렇게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아니면 나머지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수능에서 수학 성적을 어느 정도 받은 학생, 한 4등급 이내 정도 받은 학생들은 다른 성적이 좋으면 수학 25%, 20% 정도 반영하는 대학은 지원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중앙대, 안성대학교처럼 합격자 평균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특히 여기서도 수학이 20% 반영합니다. 대체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중앙대 안성 같은 경우에도 한 85%에서 90% 정도로 평균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운대를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와 출석 수능만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내신 성적을 보면 5등급대, 6등급대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실기 준비가 미처 안 돼 있는데 미술을 하고 싶다, 패션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면 이 대학교를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충남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100%인데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 총점 300점에서 169.54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상기대도 만점 400점에 322.7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한남대 의료학 전공은 평균 등급이 4.1등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성대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해 보실 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학이나 국어 중에서 높은 과목 점수를 40% 반영하고 낮은 점수를 20% 반영합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합니다. 1단계에서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 60%, 서류 40%로 선발합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자체적으로 산출합니다.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산출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신의 점수를 대입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을 기억해 두시고요. 영어 20%로 반영하고 국어, 수학, 사회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각 40%를 반영합니다. 나군을 살펴보면요. 나군에서 건국대학교가 학생부와 수능을 반영하는데 여기에서도 25%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경동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수능을 반영합니다. 거기서도 내신 같은 경우에는 4등급대, 수능도 4등급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는 이번 정시에서부터 의상 디자인과 미술사 전공 학생들을 인문계열에서 통합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모건대에서는 미술교과가 수능과 면접으로 모집을 해서 만점이 350에서 200, 평균이 290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과기대를 살펴보시면요. 합격자 평균은 작년에 수학을 배제한 점수고요. 이번부터 수학이 25%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합격자 평균은 요거보다 약간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성균관대는 영상학, 의상학에서 수학 점수를 40%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세종대학은 여기 합격자 평균을 100분위와 등급을 함께 발표하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신한대와 안양대는 합격자 평균을 등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신한대의 산업, 패션, 공간 디자인은 3.5등급 정도로 형성돼 있고요. 안양대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화장품 발명 디자인 여기서 3.19, 4.56 정도로 평균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군을 살펴보시면요. 연세대 서울 캠퍼스는 미술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문자연 계열로 의류환경학과나 실내건축학과, 생활디자인학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수능 100%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 학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대는 회화학과, 미디어 디자인학과, 연극학과, 공연제작 및 디자인 전공에서 학생부 30과 수능 70으로 모집합니다. 홍익대 서울 캠퍼스도 세종 캠퍼스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수능 100%로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에서 수능 60%, 서류 40%로 모집합니다. 서울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를 자체 산출해서 모집합니다. 다군을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높은 성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서원대나 우송대처럼 이렇게 좀 약간 낮은 성적으로도 합격 평균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군에서도 여전히 한성대는 ICT 디자인 학부나 상상력 인재 학부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 국어, 수학 중 높은 점수를 40% 반영하고 낮은 점수를 20%로 반영합니다. 홍익대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에서는 캠퍼스 자율 전공으로 모집합니다. 수능 100% 전형으로 모집하는데 합격자 평균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1학년도 미대 입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작성된 수능 등급 1등급, 2등급 대, 3등급 대 이렇게 합격자 평균을 보고 작성한 표인데요. 이런 표는 실기표함 전형에서는 실기 능력에 따라서 합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등급, 2등급 때에는 비실기 전형이 몰려 있고요. 3등급 때도 비실기 전형도 좀 있고 드물게 4등급 때에서도 비실기 전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공개 합격자 평균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분이나 등급이 아닌 자체 기준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집 요강을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3, 4등급 정도 받았고 기초실기가 탄탄해서 실기 성적이 모든 지원자의 10% 안에 든다면 서울권에 있는 미술대학에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이 낮고 실기 성적이 5% 안에 든다면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예를 들어서 70%에서 100%를 반영하는 대학,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지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이 아주 좋다면 수능 100%를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보시고요. 입학처 자료실에서 전년도 수능 평균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가능한 대학에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능 성적이 좋고 평상시에 미술 활동을 많이 해서 학생부에 기록이 많이 돼 있는 학생이라면 수능과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을 골라서 입학처 자료실에서 전년도 수능 평균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생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시 단계별 종합전형에 지원하셨다가 서류 단계에서 탈락한 학생이라도 정시전형에서 수능 성적이 웬만큼 형성되어 있으면 수능과 서류로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수시에서는 단계별 전형에서 2단계 서류 100%로 선발하지만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60%와 서류 40%로 선발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기와 수능 성적을 잘 가늠해 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